네,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는 다시 한번 물가 부담감과 전쟁 장기화 우려감에 시선이 모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우가 0.34% 그리고 나스닥이 0.95% 전날 급등한 분을 반납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2월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9% 오름세를 보이면서 예상치였던 7.8%보다 높은 수준 1982년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교 장관급의 회담에서 결실이 없이 끝나게 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왔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 넘게 하락하며 3월 1일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현재 코스피가 장중 저점을 낮추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혼조 양상 띄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들은 정책 기대감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0.87%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656.87포인트, 거래대금은 3조 6천억 원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54% 하락하면서 오늘장 2665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2650선에 진입하는 현재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2672선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654.58포인트 선 장중 저점 부근 25.74포인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시장, 선물시장까지 매도세를 장 초반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2,541억 원어치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하루 만에 매도하면서 1,280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3,794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기관 현재 전기 전자 업종을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반 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중형주 그리고 의약품 업종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이 우세한 업종인데요. 전기전자 1.99%로 가장 크게 빠지고 있고요. 들이어서 제조, 전기가스, 증권, 운송장비까지 나란히 1% 이상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차군단 그리고 증권주 또 전기가스 업종 유가 상승에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전기가스 업종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쪽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름세를 보이는 업종은 건설이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2.45% 상승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 유통, 섬유의복, 종이목재까지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혼조 양상을 띠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LG 에너지솔루션의 낙폭이 5%까지 크게 나타나면서 현재 39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코스피 200 그리고 KRX BBIG 지수에 신규 편입됐습니다. 어제는 이 같은 지수 편입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중에 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공매도에 노출된다는 우려감이 다시 작용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공매도 노출에 대한 우려감이 더 우세한 가운데 주가가 5%까지 하락하면서 상장 이후에 최저가,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을 내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락 전환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 셀트리온 탄력이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0.87% 오름세로 17만 4,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당국이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긍정적인 결론 도출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 양대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오늘 첫 번째 특징 잡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부각시켰던 내용이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죠. 선거 개표 방송에서도 이 같은 내용 헤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정책을 보시면 대선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고 보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세웠죠. 이에 따라서 건설주의 움직임, 오늘 특히 중견 건설사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건자재주들까지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을 받으면서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종목 보시면 먼저 윤석열 테마주이기도 한 삼부토건이 15%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이화공영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주이기도 한 이화공영 오늘장에 도드라지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이명박주 이화공영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신원 종합개발, 까뮤 ENC, 사마토건, 남광토건, 일성건설, 계룡건설, KCC 건설까지 나란히 3%에서 10% 이상까지 상승하는 모습 기록하고 있고요. 건자재주 가운데 가구주 상승세입니다. NX가 10%, 주방 가구부터 리빙 가구까지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하임 INT 6%,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자재주 가운데 덕신하우징이 16%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오늘 윈하이텍과 대림 비엔코 나란히 4%에서 5%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두 번째 특징 함께 보겠습니다. 실적 정책 수급 차질 수혜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요. KCC 글라스입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의 분석이었는데요. 차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수혜도 예상했고요. 또 판유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판유리는 국내에서 KCC 글라스와 또 다른 업체 단 두 곳만이 생산하면서 과점된 시장인데요. 판유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같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가 올해 예상 PER 대비해서 7배 수준으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KCC 글라스의 주가 8%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업무역입니다. 4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업무역 주가 7%의 강세, 원화 약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가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갭상승한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6%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플라스틱 수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원료, 나프타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유가 상승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품 가격 인상 전망 나오면서 국내에서 플라스틱 관련주 코오롱 플라스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정책 기대감으로 현재 6%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이 게임 산업이 효자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게임 산업의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e스포츠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e스포츠 관련하면 또 아프리카 TV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장 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죠. 이틀 연속 상승 시도하면서 0.08% 오름세 889.7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2조 4천억 원 실리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06%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888선에서 출발했고 장중에 887선까지 내려서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894선 진입 시도가 있었는데요. 상승세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폭 0.64포인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6거래일째 순매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244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나란히 181억 원, 92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의 강세 나란히 나타나면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결론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또 갈릴 수 있는데요. 정말 주가의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분식 회계에 대해서 이번에 털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악재를 받을 것인지 긍정적인 결론에 대한 예상이 좀 더 많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97%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리노공업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장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3%까지 밀려 내려서고 있는데요. 다음 달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서비스 시작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에서 첫 번째 특징 여행주 강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를 면제하는 안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검토 후에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뉴스 살펴보시고요. 여행주의 강세, 카지노주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기대감 나오면서 모두투어 현재 6% 후반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나란히 5%, 6%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와 서부TND는 1%에서 4%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GKL이 5%에서 7% 강세 기록하면서 높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바이오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재는 나오고 있죠. 세종메디칼입니다. 투자한 회사 제넨셀의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최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 심사를 통과했고 환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 나오면서 세종메디칼 22%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PCR 검사 확진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신속 항원 검사의 확진까지 양성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 변화에 따라서 오늘 진단키트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침으로 진단하는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바디텍 메드가 현재 10%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경남제약, 미코바이오메드 나란히 1%에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가운데 올릭스, 신테카바이오, 한국파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에서 9% 가까운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